채율이에게 들려주는 갑옷바위 이야기. 옛날 문학산 꼭대기에는 안간당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는 사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마다 문학산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복을 내려달라고 안간당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안간당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는 사당에는 젊은 당직이가 있었습니다. 사당을 지키는 것 말고는 별로 할 일이 없는 당직이는 낮에는 마을에 내려와 사람들과 어울리다 저녁이 되면 사당으로 돌아가 잠을 잤습니다. 젊은 당직이에게는 고약한 버릇이 있었는데 궁금증이 생기면 절대로 그냥 넘기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랫마을 순돌이 엄마가 엉덩이에 난 뾰루지 때문에 손가락으로 엉덩이 쪽 치마를 들고 엉거주춤 이상한 자세로 걷고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앞을 지나고 있을 때 평상 앞에서 찐감자를 나누어 먹고 있던 동네 아낙들이 순돌엄마를 불렀습니다. 순돌엄마, 이리 와서 하나 먹고 가. 순돌엄마는 뾰루지가 닿을까봐 손바닥 짚고 조심조심 앉았습니다. 그때 아주머니들 틈에 앉아있던 당직이가 물었습니다. 순돌엄마, 왜 치마를 잡아들고 다녀요? 앉을 때는 또 그렇게 이상하게 앉으세요? 엉덩이에 뭐라도 감췄나요? 순돌엄마는 너무 창피해서 당직이에게 그만 물어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당직이는 하루 종일 순돌엄마를 쫓아다니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신데요?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순돌엄마가 밭에서 일을 할 때도 부엌에서 밥을 할 때도 심지어 측간에 앉아있는데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졸랐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왜 그러신데요?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순돌 아빠가 빗자루를 들어 쫓아내자 도망을 치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왜 그러신데요? 네? 참다 못한 마을 사람들이 당치기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순돌 아빠가 김서방을 보며 눈을 찡긋하더니 물어봤습니다. 이봐 김서방, 자네 아버님 요즘 뭐 좋은 거 해드렸나? 기운이 넘치시던데. 그러게 말일세. 아버님 방 벽장에 작은 항아리 하나가 있는데 아침마다 그걸 꺼내서 손가락으로 찍어서 잡수셔. 다른 식구들은 손도 못 대게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것 때문인 듯허이. 순돌 아빠는 당직이를 힐끗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뭘까? 뭔지 알면 나도 우리 어머님한테 해드릴 텐데. 다음날 아침 김서방네 식구들이 모두 일을 하러 나가 집이 빈 것을 확인한 당직이는 살금살금 김서방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 맞은편에 있는 벽장문을 열자 작은 항아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옳지, 이거구나. 당직이는 얼른 항아리 뚜껑을 열어 손가락으로 안에 있는 것을 찍어 먹었습니다. 으에, 퇴퇴퇴. 항아리 안에 있던 것은 개똥이었습니다. 방 밖에 숨어 이 꼴을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저놈 꼴 좀 보게. 당직이는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호되게 당한 후에도 당직이의 고약한 버릇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방 밖에서 사당의 무당을 조심스럽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네 자는가? 아랫마을 사는 김찬봉이었습니다. 무당은 얼른 김찬봉을 사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자네 갑옷바위는 잘 지키고 있는가? 그럼요. 틀림없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 바위는 우리 마을을 지켜줄 바위라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잘 지켜야 하네. 걱정 마세요. 매일같이 살피고 있는걸요. 특히 자네가 데리고 있는 당직이가 절대 알지 못하게 해야 하네. 알았는가? 하지만 사당 밖 어둠 속에서 당직이는 이 사실을 모두 엿듣고 있었습니다. 김찬봉과 무당에게는 마을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문학산 고개에는 바위로 만든 커다란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문학산을 지키던 장군의 갑옷이 있었습니다. 장군은 문학산을 떠나며 김찬봉과 무당에게 말했습니다. 문학산 마을에 외적이 쳐들어오면 내가 와서 구해줄 것이니 내가 올 때까지 그 누구도 이 갑옷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만약 내 허락 없이 바위를 건드리면 큰 벌을 내릴 것이다. 김찬봉과 무당은 사람들이 갑옷바위를 건드릴까봐 이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며칠 후 무당이 사당을 비우자 당직이는 갑옷바위로 달려갔습니다. 있는 힘껏 뚜껑을 열어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포기할 것 같아. 당직이는 씩씩대더니 도끼를 가져와서 갑옷바위를 찍었습니다. 챙!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도 번쩍 불꽃이 튀는 것 같더니 곧 세상을 찢어버릴 듯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번쩍 우르르 쾅! 당직이는 깜짝 놀라서 도끼를 내던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외치며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 누구도 당직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문학산 갑옷바위에는 그때 당직이가 찍었던 도끼 자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